안녕하세요.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증례는요, 원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발치직시 식립을 했었던 증례입니다. 증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23번부터 26번까지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었던 분이신데요. 이게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데요. 연조직의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측은단에 어떤 병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래 흡수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아니어서 환자분 치료 기간도 단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발치직시 식립을 계획을 했고요. 네,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3번하고 24번 보면은 이제 치아 간격들도 좀 좁고요.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고정을 얻는 것과 그다음에 상악동 저의 위치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냥 매뉴얼로 식립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원가이드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원가이드 진단을 했고요. 이 원가이드 진단을 좀 보시면은 23번하고 24번이 이게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폭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지비아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본의 아웃라인을 넘어가는 그런 그 뼈를 만드는 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0으로 진단을 했었을 때 그 아웃라인에서 약간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우리가 버칼 쪽에 최소한 1.5에서 2mm 이상의 뼈를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그 3.5 직경의 임플란트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TS3CA의 3.5의 10mm 임플란트 길이는 어쨌든 저희가 초기 고정을 에이펙스 쪽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단하는 과정에서 에이펙스 쪽에서 에이펙스의 최소한 3에서 5mm 정도의 그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픽처 길이를 선택을 해야 돼서 10mm 직경 정도면 이렇게 진단을 보시는 것처럼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3.5에 10mm로 했고요. 그다음에 26번을 보시면 이제 사이너스 하얀을 약간 천공하는데 이게 이 경사진 그 버칼 쪽에서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경사지는 이 면의 픽스처가 조금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보이는데 올라가는 양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의 개념으로 원가 스키트 내지는 그냥 드릴로 그냥 천공을 해서 그냥 이 픽스처를 식립하는 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 발치하실 때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렇게 가급적이면 연조직과 뼈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외과적 손상을 주지 않는 이렇게 안전하게 발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상악 대구치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하악 대구치 같은 대구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루트를 좀 섹션해서 발치를 하시면 좀 안전하게 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치는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적용해서 가이드가 잘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는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가이드 이제 임플란트 심는 거야. 이제 가이드 따라서 그냥 식립을 하시면 되니까 통법에 따라서 그냥 가이드에 맞춰서 임플란트는 식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CT상에서 진단할 때 에이펙스에 천공이 좀 있을 게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버칼본도 분명히 좀 많이 얇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이제 플랩을 열고 가이드를 적용하고 수술하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그 플랩을 열고 가이드를 적용할 때는 가이드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이제 이 천공된 부위와 버칼 쪽에 본이 얇기 때문에 익스터널 오그멘테이션을 좀 해줘야 돼서 그 목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다음에 플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번 쪽하고 4번 쪽에 이렇게 천공된 모습을 보이고 버칼 쪽의 뼈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얇게 있는 게 보이죠. 이 부분들은 그냥 인터널 그라프트만 한다든지 그냥 이 상태를 그냥 뒀을 경우에는 분명히 나중에 버칼 쪽의 본노스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라프트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그라프트 하는 머티리얼은 이종고를 사용하시는 게 볼륨 메인티넌스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그 정도 괜찮게 나와서 고정이 다 ISQ 레벨로 하면 70 이상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무커살 GBR 방법으로 멤브레인을 이렇게 뚫어서 힐링 어버트먼트에 걸어서 하는 이 트랜스무커살 GBR 방법으로 흡수성 멤브레인, 오스가이드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라프트 머터리얼은 에이오스 콜라겐을 사용했습니다. 파티클보다는 덩어리가 블록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6번 자리는 특별히 버칼 쪽에 추가적으로 그라프트 하드 그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서 개필링 하는 정도로 에어스 콜라겐으로 개필링 하는 방법으로 그라프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통법대로 봉합을 시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2주 정도 되었을 때 치유된 모습입니다. 에이오스 콜라겐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연조직 치유가 좀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6번 자리나 이렇게 3번, 4번 자리 이렇게 그라프트 했던 사이트들을 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치유가 좋고요. 오스가이드 자체도 좀 연조직 친화성이 있는 그런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연조직 힐링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T 상에 보시면은 23번 자리에 이렇게 버칼 쪽 뼈가 굉장히 이렇게 얇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라프트를 해서 에이오스 콜라겐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버칼본 그라프트를 했고요. 24번 자리 보면 이제 에이펙스 이렇게 천공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버칼본도 굉장히 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라프트를 통해서 버칼본도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26번 자리에 이제 상악동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진단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팔라탈 쪽으로 올라가는 이 경사진면에 픽스처가 조금 이렇게 상악동 안으로 좀 들어가긴 되었는데요. 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사이너스 쪽으로 데미지는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별 문제는 없었고, 환자분들 스티치아웃 하실 때 사이노사이티스의 증상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수술하는 과정은 동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5. 됐죠? 네. 앞에 맞췄죠? 네. 너랑 좀 맞게. 응. 응, 됐어. 어.